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쇼츠 영상인데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하나 있었거든요. 물렸을 때 많은 분들이 물도 타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물 탈 돈도 없어지고 손실도 커지고 그러면서 점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현상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고서 이거 언제 오르지? 이런 거만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물려 있는 상황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의 일부를 부분 매수, 부분 매도를 하면서 살려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다. 근데 뭐 그렇게 물렸을 때 막 증권사 좋게 사고 팔라는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맞는 말인데,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인데, 그거 나도 동의하는 말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 가져와서 쓸 얘기인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왜냐면 맞는 말이니까 그 자체는. 그러면서 뭔가 좀 그런 위화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 말에 뭔가가 빠져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긴 한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요소가 빠지면은 그러면 좀 위험하거든요. 가만히 있더라도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얘기를 할게요. 실전 예제 보면서 얘기를 하죠. 종목 보게 되면은 상단 박스 그려놨고 검정색 박스로 최근 파동에서 매매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법한 그런 데서 뭐 해볼 수 있겠죠. 어디서든 매매 다 중간중간에 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제 파란색 음봉이 너무 길게 고점에 매달려 있어갖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깔려서 음봉이 만들어진 거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뭐 고점 돌파가 됐든 뭐 수급이 몰려오는 그 순간을 이용했든 매매를 할 만하니까 이제 그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랫골이 음봉 공략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의 매수세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 부분에서 어찌됐든 매매하는 사람들은 있다, 내가 안 할지언정 있을 수 있다,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매를 했고 이 상황에서 고점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죠.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분기점이나 아니면 요 상황에서 항상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때 기다린다, 또는 손을 묶는다,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다, 이게 진짜 투자가 되기 위해서, 전략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뭘까요? 저는 가만히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즉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가만히 있는다, 기다린다, 이걸 선택하는 사람, 이거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근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데 딱 떨어질 때 가만히 있는다를 선택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다 물려서. 그러니까 손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리고 투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투자일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몰려서 가만히 있는 건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데 이게 투자일까요?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그건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비중으로 얘기하게 되면 쉬워요. 이 위에서 나는 저비중이야, 저비중 가지고 깔짝해서 수익 얼마나 낸다고요, 이런 얘기는 일단 논외로 할게요. 수익은 키워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전략이 있으니까 그건 완전 논외로 하고, 여기서 저비중이다, 근데 하락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저비중이니까 물타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타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기다린다, 손 묶는다, 이거는 저는 확실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미 나는 돈 다 썼어, 현금 다 매수하고 이 밑에서 이미 나는 100% 매수 다 한 거예요, 고비중이 된 거죠. 근데 조금 기다린다,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다, 이거는 저는 너무 모순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손절하면 손해가 너무 크니까 손절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므로 투자다, 그냥 그 정도인데, 그거는 본인이 이상한 일을 저질러 놓고서 책임 안 지고 그냥 기도하는 상황에 내몰린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저는 하나예요. 투자라는 거는 내가 언제 어느 때든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이 오든 올라가는 상황이 오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나한테 최소한 옵션 한두 개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를 외통수라고 하거든요. 외통수에 몰렸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저는 그게 투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은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 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투자다. 그러니까 앞에 그 가로친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다. 그 있지만까지가 꼭 붙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손절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손절을 그걸 옵션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건 실패한 건데 그냥 손절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므로 투자다. 이거는 논리의 비약이죠. 이건 거의. 네. 손절밖에 선택할 게 없는 상황, 그거 가지고도 온라인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주식 투자 관련된 얘기할 때 정말 많이 나오죠. 그거 안 하면 어떡하냐. 이미 외통수에 몰린 게 잘못이지 이거 뭐 올바른 투자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다소 늦은 상황. 사실 손절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손절해야죠. 손절 안 하면은 손절을 다른 식으로 하는 정도의 차선책을 찾겠지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기는 동일한 거고, 이미 그 상황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일단 통수에 놓인 손절이든 뭐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나 머니버디님이 항상 유튜브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만의 메시지, 우리만의 신념, 우리의 의견은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투자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선택권을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쭉 하락하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현재 시점이 여기라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막 30, 40%, 50%막 됐어.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에 대한 답이 실제로 그렇게 달렸으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내가 처음 매수를 시작을 해서 물 타고 뭐 하다가 그게 탈출이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와서 굉장한 고비중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뭔가 하기 힘든데 이제라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이것도 이제 투자라고 위안을 삼고 있다면 그럼 마찬가지죠. 이제 고비중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서 가만히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 라고 위안을 삼고 있다는 거는 그게 완전 투자는 아니다. 그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게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운에 기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만히 있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냥 말 한마디 아니면 어떤 노하우 한 줄 이거 듣고 언제 어느 때나 그냥 동일하게 적용되면은 주식이 참 쉽고 명쾌하고 좋을 텐데, 주식 투자란 게 원래 그렇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내 계좌가 이만큼 있는데 이 안에서 나는 어느 정도 현금도 있고 다른 것들 잘 돌아가고 수익성도 있는데 이 하나 종목 아니면 한두 개 종목 그런 정도가 조금 문제네. 근데 나 다른 걸로 얼마든지 수익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물 탈 수도 있는데 안 타. 그리고 가만히 있겠어. 이건 정말 선택이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맞이했었을 때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복분 마냥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종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종목이 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나 지금 가만히 있어.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어. 가만히 있는 것 투자야. 올라갈 거야. 시장 개선되면 좋아질 거야. 이게 투자 전략일까? 이거는 딱 듣기에도 아니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구분하고 내 현실, 내 상황,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를 만났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석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기준점을 잡아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투자다 이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어도 투자고 뭘 해도 투자예요. 어쨌든 투자는 선택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게 되게 포인트죠. 그거를 많은 분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 잠식되는 거고 그냥 물린 채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한 사람은요, 제가 볼 땐 지금도 수익 날 수 있어요. 여기서 수익 나고 이제 수익 극대화한다고 막 이렇게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만히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몰리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걸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비중 관리 얘기하는 거고 리밸런싱 얘기도 했었고 계좌 관리 얘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관리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단순하게 관리라고 하니까는 뭐 있는 거 잘 지키는 정도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내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좀 다른 각도로 해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자신의 계좌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한테 얼마나 많은 선택권이 있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에 선택권이 많으신 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니까 꾸준히 유지하시면 되고요. 선택권이 없다, 뭔가 점점 내몰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든다라고 하시면은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런 것들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마인드적으로든 관점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힘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려면은 투자클럽 오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 혹은 설명란에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링크 걸어놨고 동시에 투자클럽 가입 안내 공지까지 걸어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해보면 되고요. 저희가 얘기해드리는 이 모든 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말이 어렵죠. 왜냐면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코끼리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코끼리 한번 보면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 매매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추상적이지 않게 되려면 여러분들께 남은 거는 실전입니다. 그냥 실전. 실전에서 이거를 혼자 하시든 저희를 이용해서 제대로 경험하시든 그거는 이제 선택이지만 어쨌든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부족한 그런 연결고리들, 생각에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희 영상 통해서 같이 채워가시면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주식이 그렇게 마냥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의 규모를 꾸준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처음 주식할 때에 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 앞으로 계속 주식 자산을 키워 나가겠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걸 위해서 유튜브랑 클럽을 하고 있으니까 목적성을 거기에 두시고 저희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요.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